자, 실전 3회 숙제 맞지, 그치? 네. 자, 시작하자. 와! 역시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재밌어. 실전 3회에는 이제 선생님 이게 과학 지문, 얘는 지구과학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 지금 얘는 지구과학 지문이 나왔는데 역시 지구과학도 그렇고요. 화학 지문, 특히 생명. 얘네들 비판적 독해 추론하는 문제들이 진짜 이런 유형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2번 문제를 내가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야. 2번 문제.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지문 해석하는 거 이거 어떻게 순서 잡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아, 그러면 역시 독서왕이신 국풍쌤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왜? 그렇게 순서를 잡아가지고 풀면 되는데 내용일치를 우선 1번이나 2번 문제 앞쪽에 있는 문제들한테서 내용일치 있죠. 내용일치에 키워드를 뽑으세요. 그래서 아, 이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겠구나. 그리고 내용일치 문제는 5개 중에 4개가 맞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도 돼요. 이 긴 지문을 그냥 간략히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워밍업 삼아서 읽고 넘어가도 돼. 그게 오히려 집중력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번 문제처럼 이렇게 도식화된 또는 그래프나 또는 이런 도식화된 그림이나 또는 이런 등등등의 이렇게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 이런 거 진짜 활용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그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 저기 뭐야 혈관 이식. 네. 그죠? 거기서 보면은 뭐 3cm 내외로 해가지고 혈관에서 이렇게 그 세포가 증식이 돼서 그 외에 나머지 2cm, 3cm 정도 같은 경우는 혈관에 구멍을 뚫어주고 하는 거 그림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보면 A, B, C, D, E가 안 나오고 이렇게 그림 나왔지, 그치? 그럼 이건 뭐냐면 이 A, B, C, D, E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집중되는 단락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선 다른 거, 이 그림을 좀 단순화시켜 보자 이거지. 이 색깔로 보더라도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A가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 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산 밑에 뭐가 있는 거는요. 이게 B의 봉우리에 가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고요. B는 또 이렇게 시작돼서 올라가고요. 또 얘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뭔가 지금 단면도를 보시면 얘가 A고요. 그죠? B는 자 여기 B는 재밌는 게 뭐냐면 B1과 또는 B2가 자 잘 봐. B1과 B2가 요렇게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 보면 눈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독서량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과학 동화 같은 것들 또는 뉴턴 이런 과학 잡지들 심심해서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 특목고 애들은 그거 가지고 워낙 발표를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읽고 막 저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 본 애들은 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B1하고 B2 사이에 뭔가가 지금 이게 이렇게 여기를 그냥 B라고 하지 않고 B1하고 B2를 경계로 삼았잖아. 그치? 그럼 B1, B2가 뭘까? B1, B2가 뭘까? 이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 A 부분에 이렇게 하천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와 지금 A와 얘는 지금 뭐다? 경계면에 맞닿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C가 있고요, D가 있고요, E가 있어요. 이 밑에는 이제 C입니다. 여기 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중에 이제 B1이 만나는 곳에서 여기 호수가 있죠, 그쵸? 얘가 이제 D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면 제시문을 읽고 그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A, B, C, D를 찾는 거야. 이해돼? 독해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 국도쌤한테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와서 검사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이 요령을 많이 알려줘야 되고 너희들이 그걸 실제 독해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넣어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고3 때는 지문이 길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그 저거 뭐야 매산비 풀고 있잖아요. 네. 그 매산비 그 지문 길고요. 난이도도 꽤 돼요. 그리고 또 어려워요. 얘네보다 상당히.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면요. 내용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암기하듯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돼. 얘한테 두고요. 필요한 거를 정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 2번 문제의 키가 되는 핵심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지질학자들은 지하수가 흐르는 암석층을 두 개의 지대로 나눈다. 지표에서 지하수면까지를 통기대 또는 불포화대라고 하고 이 구간이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암석 구멍 등 공간에 물과 공기가 함께 존재해. 통기대 밑에 있는 지역은 포화대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그 통기대 밑에가 포화대라고 하면 이 포화대가 지하수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 네. 통기대는 스며드는 구간이라며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A는 얘가 뭐예요? 통기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A의 경계면인 B1은 지하수가 스며드는 경계면인 거죠. 그러면 지금 B1과 B2는 뭐냐? 공기는 없고 물로 가득 찬 지역이다. 이거 뭐야? 지하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 포화대는 대략적으로 900m 위쪽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포화대 아래쪽은 딱딱한 암석층이며, 자 얘가 딱딱한 암석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딱딱한 암석층이다. 그도 그럴 게 C가 투수율이 좋은 퇴적암이라든가 또는 흡수가 잘 되는 또는 아니면 뭐 카르스트 지형처럼 물에 그 용식작용이 일어나서 녹아버리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하면 지하수가 이 밑에도 계속 스며들었겠지. 근데 밑을 받치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C 부분은 딱딱한 암석층이겠죠.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위쪽에 수면이 지하수면이 된다. 그 지하수면이 뭐예요? B1, B2입니다. 쓰세요. B1, B2. 지하수면은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있는 지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늪, 호수, 강은 지하수면이 지표면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자, 이 두 번째 단락으로 2번 문제가 완벽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럼 자, 보기부터 봅시다. A는 대부분 흙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물이 잘 스며든다. 자, 밑줄 치세요. 물이 잘 스며든다. 야, 근데 애들이 야, 이 짬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야, 통기대 하는데 이 통자가 뭐야? 통할 통자잖아. 그치? 통하는 면. 그리고 포화대 할 때 이 포화대 같은 경우는 화가 바로 화자라는 거잖아. 그치? 흐른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화대라는 곳은 지하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이게 B1은 일반적으로 바로 위의 지형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맞겠죠? 자, 물이 가득 차 있는 포화대는 C이다. 그럼 얘가 C가 지하수면 얘가 딱딱한 암석층? 암석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하수래. 말이 안 되지, 그치? 네. 정답은 3번입니다. B의 이 수면은 지하수면과 일치한다. 이게 지하수 바닥면이 요렇게 지금 지하수 바닥면이 요렇게 돼서 이 호수하고 수면이 일치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A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부분 볼게요. 지구상의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지하수면도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면 지하수형이 줄어들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하수면은 보통 우물수면과 일치하는데, 자 밑줄 치세요. 지하수면은 우물수면과 일치한다. 자, 어떤 주장에 대한 어떤 전제가 될 만한 요소들 있죠. 전제는 이제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메모를 해놔야 돼. 읽다 보면 느낌이 와요.
지형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지하수면이 일정하게 그을 수는 없지만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지하수면과 지표면이 교차하면 샘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쵸? 지하수면과 지표면이 일치하면 그게 지표로 나오는 또 호수나 또는 하천 이런 것들이 일치하기도 한다. 지하수는 흐르다가 녹아있던 탄산칼슘 침전물을 누적시켜 종유석이나 석순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 속 스며들어 나무 속 비공간의 조직을 이산화탄소나 탄솔칼슘으로 대체시켜 화석화시키는 기교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종유석이나 자 봐봐 이 지하수에 있어서 종유석이나 석순을 만들어주는 게 뭐다? 탄산칼슘 침전물이죠. 그 다음에 나무 속 빈 공간의 조직을 이산화탄소나 탄산칼슘으로 대체시켜 화석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화석화시키기도 한대요. 여기에 연관된 것은 이산화탄소나 탄산칼슘. 됐나요? 자, 이 3번에 보시면 자 지형이 높아지면 지하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럼 맞는 얘기죠? 지하수면은 우물수면과 일치하고 또 지하수양은 변하기 때문에 지하수면도 일정하게 변한다. 우물수면의 높낮이를 보면 지하수면의 변화를 알 수 있다. 1, 2번 그죠? A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 지형 등의 환경에 따라서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가 변화하기도 한다. 자, 맨 마지막 줄이죠. 지하수가 지형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됐어? 지하수면과 지표면이 가까울수록 우물의 양이 풍부하다. 이 지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쵸? 네.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으면 지하수량도 늘어난다. 자, 이게 물의 순환과 연관돼 있죠, 그쵸?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뭐 비가 와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게 또 지하수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지하수가 또 마르면 또 그 다음에 어떤 기후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3번에는 4번입니다. 자, 1번은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쓰인 서술상의 특징 다 볼로래.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 용어와 개념 설명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지금 그저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세 번째 단락 보면 예를 들어 다이다오의 쌍둥이 폭포 근처는 1000개의 샘이 나오지? 네. 자 그럼 가 나 맞고요. 상황에 따른 현상들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니고요. 나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이성은 아닙니다. 자 1번은 1번이에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거. 야 이거 인공혈관에 대한 거네. 아까 내가 설명한 게 이건데 맞아 풀었었구나. 야 4번에 내가 이게 내용에 따라서 정리할 때 적절한 것은 요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선지가. 근데 선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순서만 잡아줘도 되는 거야.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얘도 지금 보면 혈관의 기능, 혈관의 필요성, 인공혈관의 필요성, 인공혈관의 요건, 전망, 개선 방향 다 요 안에 있어. 인공혈관의 필요성. 야 근데 진짜 아무리 그냥 막 집어넣었다고 해도 2번에 혈관의 필요성 이런 건 이게 선지가 될 수 있겠냐? 보면 좀 피식하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고 싹 그으면서 또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키워드는 무시 못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인공혈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공혈관과 관련된 것 중에 인공혈관의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혈관의 필요성이 있고요. 인공혈관 연구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향 있고요. 뭐 미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되게 많이 써져 있지만 사실 요 정도 내용이야. 인공혈관의 인공혈관의 요건, 인공혈관의 필요성, 인공혈관 연구의 목적, 인공혈관의 어떤 문제점, 인공혈관의 어떤 연구 방향, 인공혈관의 어떤 미래 다 요한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달라 읽을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그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의외로 쉬워 이게.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보기에 있는 거를 고르래. 이것도 서술 방식의 어떤 특징을 잡는 문제죠. 자, 6번에 인공혈관의 어떤 모식도가 나왔다. 아까 도식화된 그림이나 그래프 또는 이렇게 모식도들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 그림이 어메 이렇게 삐뚤어 그리다니. 짠.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C예요. 그럼 내가 했잖아 이거 A, B, C 찾는 게 중요하다고.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선생님이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도식화된 부분에 기호를 찾으라고 했다. 그럼 그 기호에 대한 설명 있지? 네. 그 설명이랑 선지랑 맞춰보는 거야. 니네 어떻게? 그냥 읽지.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와. 그러면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로 막 기억한 걸 막 풀어내려고 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위치를 파악을 해.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설명과 선지를 이렇게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 6번 문제가 어떤 단락에 어떻게 이렇게 그 위치해 있는가, 그죠? 네. 또 여기에 나온 그 기호들을 잘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센스, 언어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단락 볼게요. 단락은 중요하지 않지. 일반적으로 뭐야? 그냥 문제 제기, 화제 제시하잖아. 그래서 키워드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심장, 판막, 혈관, 순환기계 또 세계적 사망 원인 1인데 혈관에 대한 질병이 많아.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거. 어려울 때 또는 사고나 재해 등의 혈관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을 때 인공혈관이 필요하다. 인공혈관의 필요성이네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1번도 지워버릴 수 있는 거네, 그렇지? 네. 3번 아니면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인공혈관이 인체에 이식될 수 있어서 이식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대. 요건 동그라미. 야, 이거는 4번의 두 번째가 요건인데, 그치? 이건 더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이거 4번은 3번 찍어놓고 우리는 6번 풀러 가자.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혈관이 꼬이지 말아야 되고, 자, 1번 계속되는 수축과 팽창에 견디는 탄성과 유연성을 지닌다. 2번.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혈관이 꼬이지 말 것. 두 번째는 탄성이 있어야 되죠. 탄성, 유연성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 된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에 그러니까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야 된다. 혈액이 응고 안 돼. 자 볼게요. 하지만 인공혈관이 혈액에서 응고를 방지하는 그 물질을 분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축이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공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인공혈관의 문제점이네요. 이 부분이. 인공혈관이 막히는 문제. 그죠? 줄 치시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봐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여기 뭔가 해결 방안 있는 것 같아. 자, 인공혈관은 자연혈관 그 중간 부위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연혈관의 내피세포는 인공혈관 쪽으로 이렇게 자란다. 그러나 그 자라는 정도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봐봐, 얘들아. 그럼 만약에 있잖아. 지금 얘가 얘가 인공혈관이라면 얘가 자연혈관인 거야. 이쪽. 얘가 자연혈관인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자연혈관이 또 양쪽에서 2.5cm씩 자라면 인공혈관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야? 자연혈관은 양쪽으로 어떻게 1cm밖에 자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인공혈관이 5cm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AB는 얘가 몇 cm가 이렇게 비어 있을까? 3cm가 비어 있겠죠. 나오잖아. 5cm의 인공혈관을 인식했다면 3cm 정도는 내피 세포가 없는 공간이다. 그럼 여기에 분비물이 쌓여서 여기가 막히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점을 얘기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혈관 벽에 구멍을 뚫는 방법. 자,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지. 자, 이 구멍은 그럼 뭐야? C죠? 자, 구멍을 뚫는 방법 할 때 구멍에다 쓰세요. C예요, 얘는. 이 구멍을 통해 주변에 영양분이 들어와 인공혈관 중간중간 빈자리에 내피세포를 발효시키는 그 촉진한대. 그렇게 되면 인공혈관이 유연한 수축성 밑줄 치세요. 유연한 수축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 이 AB는 이미 3cm고, 그치? 자, 6번의 선지를 봐봐. C는 영양분이 AB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군. 그쵸? C가 없으면 AB 혈관 내의 수축성이 떨어지겠군. 아까 수축성이 부족하기 유연성이나 수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된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다. 이 구멍을 뚫어놓으면 한층 유연성과 수축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다음 C, AB를 자연혈관과 유사하게 만드는 장치로 봐야겠군. 그렇죠. 네. 이 구멍이 C 때문에 AB에서 안쪽으로 1cm씩 내피세포가 형성되겠군. 이건 C 때문이 아닌 거지, 그치? 원래 양쪽으로 1cm씩 내피세포는 형성되는 거죠. 네. 이 구멍의 목적은 뭐야? 유연성과 수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그치? 네. 4번이 틀렸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4번에 3번, 5번에 3, 그죠? 6번에 4번 이렇게 나오죠. 5번도 우리가 아직 풀진 않았지만 가에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내용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수치가 나왔죠? 뭐 지름이 6mm 이상인 경우 또는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둥, 5cm 인공혈관 인식하면 3cm는 내포라는 둥 이렇게 나오잖아. 3번입니다. 3번.
됐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니까 키워드가 우주식품이네. 전부 다. 그지? 그 다음에 한국 우주식품의 진로, 관리 방법, 한국 우주식품의 개발 방식, 평가 요소, 한국 음식의 종류. 그러니까 뭔가 한국 음식, 우주식품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뭔가 상관관계를 맺고 내용 설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네 개가 맞는 얘기예요. 확인을 해볼게요. 볶음김치, 고추장, 된장국, 녹차, 홍삼차, 밥, 김치, 라면, 생식밥. 생식밥은 뭐야? 어? 수정과 등 한국 식품 10종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섭취할 수 있는 우주식품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자, 우주식품 밑줄 최종 인증 밑줄. 이번 인증평가는 러시아 의생물학 연구소 산하 3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어 100일 동안에 걸쳐 미생물학적 분석,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장 평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아 요새 드라마 그거 하던데 별들에게 물어본 건가? 아, 네. 그 인공위성 맞나? 우주정거장 막 그 얘기. 아, 드라마 안 봐요? 공효진 나오는 거? 아, 안 봐요? 어? 뭐라고? 스파트여서. 스파르타만이라서 볼 시간이. 아, 볼 시간이 없다고요? 네. 그래도 뭐 그 저녁 시간에 편의점에서 밥 먹으면서도 불호를 겁나 하고 있던데. 어? 손가락 뭐 엄지 손가락 뭐 이러고 있던데 다. 그 반대편에 우리 막내 아들 있다. 초딩이다 초딩. 니네 못 이긴다 걔 불호를. 아, 어떡해. 이겨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없다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이름이 자, 근데 나사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의생물학 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받아야 될 곳이 두 곳이나 되네. 네. 평가 담당자는 단 한 번의 전체 인증 평가 과정을 통과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한국 우주식품의 우수성 밑줄. 자, 우주식품 인증평가는 예비평가랑 저장성평가 두 단계로 나. 각 단계별 평가는 미생물학적 성분 분석 밑줄, 맛, 색깔 평가 밑줄. 자, 우주 방사선 급격한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엄격히 제시했대. 예비평가에서는 2주 동안 대장균, 곰팡이균, 세균류 등 다양한 미생물들을 분석해서 우주식품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였으며, 자, 다양한 미생물들 분석 밑줄. 저장성 평가에서는 51일 동안 미생물학적 성분 분석과 다양한 온도 변화에 따라 식품이 부패하지 않고 맛과 색깔 등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지 평가하였다. 자, 다양한 온도 변화에 따라 밑줄 치세요. 예비평가, 저장성 평가. 한국 우주식품은 건조 방식과 방사선 조사 방식을 통해 개발되었다. 건조 방식은 우주선 그 탑재 시식품의 부피와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건조하거나 동결하는 방식. 그리고 취식 시에 물을 부어 제대로 끓여 먹도록 하는 데서 나온 방식이다. 이는 식품의 보관, 운반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방사선 조사 방식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과체류의 숙성, 노화 과정 등을 지연시키고 부패와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해 그 다음에 유통기간을 장기화한다.
됐냐 얘들아? 그 지금 그럼 키워드만 딱 네모를 쳐놓자고. 건조 방식, 반사선 조사 방식, 그다음에 예비 평가, 그다음에 저장성 평가. 사실 선생님이 그 중요한 어떤 지문들만 이제 밑줄을 치고 설명하려고 해서 읽은 거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세세하게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선지에 나왔을 때 그거에 맞춰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 인증 평가잖아. 적절하지 않은 거 두 단계에 걸쳐 예비 평가, 저장성 평가. 주요 실험 변인으로 온도를 들 수 있다. 아니. 어? 아니. 나오잖아. 온도 있네. 방사선 및 급격한 온도 변화 나오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위생. 음. 한 번도 단계별로 미생물학적 성분 분석이 수행된다. 맞아요. 맞지? 네. 모든 식품이 평가 과정에서 한 번에 통과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한 번에 통과된 건 이례적이다. 한 번 통과하고 그 다음 일정 기간을 두고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서, 그죠? 네. 9번은 한국 우주식품 개발에 적용해서 식품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바 형태의 홍삼차 이건 뭐야? 부피나 무게를 줄여야겠지. 네. 건조나 동결시켜야겠지, 그치? 네. 숙성 및 노화가 더딘 김치는 방사선 조사 방식이지, 그치? 네. 유통기간을 장기화한다 그랬잖아. 네. 3번 필수 영양소를 첨가한 라면을 만들 때. 이 3번이 틀렸죠.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실전 4회 있죠, 그쵸? 네. 잠깐만 일시 정지해 줄래? 자, 볼게. 자, 34페이지다. 지울게. 보기 1에 대해서 보기 2와 같이 반응을 했어. A, B에 들어갈 말. 보기 1을 2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냥 보기 1은 그냥 신문 기사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보기 1번의 기사가 아니야. 2번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우선 지문부터 볼게요. 신문은 가장 전형적이고 오래된 대중매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보도를 주된 기능으로 해. 신문과 함께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대중매체로는 방송은 사건이 일어난 곳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신속 현장감. 이런 측면에서 신문은 방송보다 뒤떨어지지만 전문가의 설명이나 해설을 통해 사건의 다양한 배경을 심도 있게 보도. 자, 사건의 다양한 배경을 심도 있게 보도 밑줄. 신문을 통해 깊이 있고 정확한 보도, 다양한 시각, 올바른 가치관. 그러니까 방송은요 한번 흘러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신문은요 읽었던 거 다시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자, 방송은 방송 매체가 속도를 정하지. 신문은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출퇴근길에 빨리 읽고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읽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 나오잖아요. 깊이 있고 정확한 보도가 가능한 거. 깊이가 있다는 얘기가 뭐야?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한 보도라는 얘기는 뭔가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지? 충분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들은 신문을 읽을 때 제목, 부제목, 사진 등을 보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된대. 자, 배경 지식 활성화 밑줄. 신문의 기사는 육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진술되지만 신문마다 취하는 입장이 다르므로 겉으로 드러난 기사뿐만 아니라
기사 행간의 어떤 뜻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대. 자, 기사 행간의 뜻 밑줄.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보도에 특정 집단이 개입되어 있는가,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등. 자, 밑줄 치세요. 메시지의 객관성을 평가하여 기사를 읽어야 된다. 메시지의 객관성을 평가 밑줄. 그 신문사의 편집 경향이나 기사 배열 방식 그리고 어휘 선택, 논조 등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밑줄 쳐봐. 여기서 이제 비판적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장점이지, 그치? 근데 얘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읽어라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건 독자들에게 주문하는 거죠. 이거는 독자들은 그 기사를 읽을 때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얘들아, 이 비판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난이 아니야. 우리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상대의 문제점을 골라서 지적하는 거, 그 비난이에요.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선행되어야 돼. 비판적이라는 건. 이해돼? 그러니까 오히려 편협된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양쪽의 입장, 위아래의 입장, 이거 다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이라는 것은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그죠? 우리의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 외의 어떤 외부적인 입장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게 그게 비판적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독자가 그 비판적인 어떤 독해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전달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 밑줄 치래. 정확하고 이해, 판단, 이해. 정확하게 판단. 이 역시 뭐예요? 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네. 그지? 한쪽만의 편파적인 보도를 그대로 믿게 돼. 따라서 신문을 볼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읽기. 자, 1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읽기. 2번 시각 차이를 비교하며 평가하는 자세 밑줄. 신문은 보도기사 외에도 사설, 만화, 광고 등을 실는데 사설은 동그라미 치시고 만화는 동그라미 치시고 광고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설명하고 있지. 사설, 만화, 광고 이거 지금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는 이 세 개를 비교해서 그죠? 나온 지문이 나왔을 때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번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재래공에 대한 신문사 입장이 다르게 보도된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이라니. 현상을 보는 시각. 시각이 뭐야?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 그죠?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글쓴이의 가치관 이런 걸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다? 이거 아니야? 여기 뭐뭐 해라. 독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 있었어요? 창작으로 읽어라 이거. 몇 번이야? 2번이죠, 그쵸? 약속된 것처럼 왜 딱딱 들어맞을까요? 독해의 방향이 같아서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2번 글쓴이에 대한 비판, 글쓴이 견해에 대한 비판. 약간 적절한 거네. 응? 적절한 거네. 응. 저 책임을 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죠. 오문단 보면 나와요.
그렇죠? 의문단. 자, 다음 페이지. 요것도 한번 잠깐 풀어봅시다. 또 여러분들이 좀 읽고 풀어야 돼요. 잠깐 멈춰주세요.